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부턴 소단원 3, 공감하며 대화하기 부분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을 펴주세요. 교과서 40쪽을 보면 작은 글씨로 이번 소단원의 학습 목표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번 소단원의 학습 목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인데요.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나타난 감정을 듣는 사람이 깊이 있게 이해해 준다면, 그리고 때에 맞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대화를 나눈다면 공감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주변에 인기 있는 친구들을 잘 살펴보면 다른 친구들의 말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잘 들어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이렇게 공감하며 듣고 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단원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인지, 상대방과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54쪽 콕콕 알아두기 부분을 볼 텐데요. 이번 소단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나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말하는데요. 공감하며 대화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를 공감하며 대화한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를 나눌 때 공감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공감하며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와의 관계, 또 선생님하고의 관계, 또 집에서는 가족,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형, 언니,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대화일 텐데요. 항상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도 있고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불필요한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은요, 여러분들이 공감하면서 대화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의 방법을 배움으로써 실생활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의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잘 배워두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54쪽의 세 번째 부분을 보면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심 표현하기, 두 번째가 재진술하기, 세 번째가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첫 번째, 관심 표현하기인데요.
이 관심 표현하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대표적인 게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행동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눈맞춤, 혹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동의의 표시로 하는 어떤 고개 끄덕임,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표현하기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단순히 행동만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로써 상대방의 말에 그래, 정말? 등의 말로 맞장구를 치는 것 역시 관심 표현하기의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낼 수 있게 격려하기. 예를 들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랬구나 하면서 계속 그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을 계속 털어놓게끔, 편안하게 털어놓게끔 이끌어내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중 첫 번째인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당연히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이 사람이 잘 들어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신뢰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친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두 번째는 재진술하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재진술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다시 말한다 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한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재진술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다시 말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면 지금 이 상대방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를 파악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정리를 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실제 대화 상황을 하나 드리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구가 와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있잖아, 내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한두 가지씩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리고 꿈도 없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며 대화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근데 재진술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지금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의 감정은 뭘 것 같아요? 속상하고 막막한 감정이겠지?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잘하는 게 없어서 지금 속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친구가 느끼고 처한 상황과 어떤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너가 지금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너만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재진술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 처지, 감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파악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들은 사람의 입장의 말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고민의 상황과 자기가 얘기했던 상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상대방이 해줬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줬으니까 그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재진술하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단순히 관심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뭐 눈맞춤 아니면 맞장구 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그냥 이렇게 그랬구나 이 정도가 관심을 표현하기였다면 재진술하기는 이 친구의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요. 아까 예를 들었던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꿈이 없어서 고민이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면 될까요? 그렇죠. 나도 너처럼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딱히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 불안해서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이게 바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즉, 상대방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세 가지. 그랬구나. 끄덕끄덕. 혹은 눈 맞추기, 맞장구 치기.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계속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거. 그게 바로 관심 표현하기였어요. 두 번째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상대방의 어떤 처지와 감정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해서 다시 말하는 거. 재진술하기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 자, 이게 바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공감하며 대화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교과서 54쪽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효과는 대화 상대방과의 신뢰감, 믿음, 그리고 유대감, 친밀감이라고도 하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공감하며 소통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배워만 두면 사회생활을 할 때 혹은 친구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잘 기억해 두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교과서 41쪽 생각과 발견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음 나라와 강산이의 상황을 보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날 오후 강산이는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나라가 오늘따라 한숨을 연거푸 쉬는 것을 보고 나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동아리 기타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데 연주가 잘 안 돼. 그랬더니 이 강산이가 그 말을 듣고
나라에게. 그럼 연습을 더 해야지. 너 때문에 연주회를 망치면 어떡해? 그랬더니 나라가 고개를 휙 돌리면서 뭐라고?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본 강산이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속으로 왜 저러지? 내 딴에는 생각해서 이야기한 건데 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강산이의 말을 듣고 빈정이 상한 상황이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나라가 왜 이 고민을 강산이에게 털어놨을까요? 그렇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강산이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거잖아요. 그런데 강산이는 그 말을 듣고 너 때문에 연주회를 망치면 어떡해?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안 그래도 본인으로 인해, 자신으로 인해 연주회를 망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의 불안함을 더 강산이가 부추기고 있었어요. 게다가 나라는 속으론 어떤 기대를 하면서 이 고민을 털어놨겠습니까? 강산이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좀 위로해주고 강산이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길 원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말을 강산이가 하지 않고 오히려 충고와 조언을 해버렸어요. 물론 강산이의 속마음처럼 강산이는 절대 나라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생각해서 충고와 조언을, 적절한 충고와 조언을 해준 거라고 했는데 나라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가 잘 안 된 거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되는 거겠죠. 1번 문제의 답을 적어보도록 하죠. 나라가 강산이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까닭 뭐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는 강산이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강산이는 오히려 나라의 불안함을 더욱 심화하는, 부추기는 말을 했어요. 너 때문에 연주회를 망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강산이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길 원했지만 강산이는 충고와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빈정이 상한 거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라가 강산이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래요. 자, 나라의 빈정을 상하지 않고 어떤 나라의 걱정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위로와 격려의 멘트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서 너가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서 연습해봐. 라고 했으면 그래, 강산아, 너밖에 없다. 고마워. 너 말을 들으니까 기운이 난다. 라고 했겠죠. 그러면 원활하게 대화가 일어났을 텐데,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의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죠. 즉,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여야 합니다. 이제 교과서 42쪽에서 웹툰 하나를 볼 건데요. 제목은 꿈꾸는 소녀 소년입니다. 한경찰이라는 웹툰 작가가 그린 웹툰인데 이 웹툰은 세종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만든 것으로 4명의 중학생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인물들의 말과 행동, 대화의 태도에 주목하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해설을 살펴볼 텐데요. 중학생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중학생들이 부모님과 겪는 갈등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 꿈과 진로에 관해 고민하는 내용을 담은 웹툰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에서는 미나와 미나의 엄마가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갈등을 겪지만 각자 친구와 공감하며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만화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대화의 태도가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갈등이 생겼고 또 그 갈등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당연히 공감하며 대화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갈등이 서서히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